자, 반갑습니다. 신경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까지 이제 유용한 클래스들을 다 살펴보고요. 이제 20장 제네릭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 많이 속해져 있어요. 20장 뭐 제네릭 뭐 스레드 뭐 그리고 컬렉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는 고급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래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뭐 문제 크게 없으리라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 뭐 이상 없이 했다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네릭이 뭔지 이미 앞서서 나왔다 그죠?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디테일하게 좀 이제 보고 직접 실습도 하고 왜 제네릭을 쓰는지 그리고 왜 뭐 때문에 이 제네릭이 등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보죠. 자, 제네릭의 개요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제네릭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죠. 제네릭의 개요 해서 제네릭 타입이란 타입을 파라메타가 뭡니까? 매개 변수라 뜻이죠. 그죠? 매개 변수와 하여 실행 시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타입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 적어놨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JDK 1.5부터 추가된 기능이며 뭐 스레드라든지 컬렉션 그리고 람다 그리고 스트림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앞으로 이 과정들을 쭉 배우실 텐데요. 여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NIO도 나오고 iOS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자바 닥스를 보게 되면 제네릭 타입이 매우 많습니다. 거의 많죠. 많아가지고 반드시 제네릭의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라는 뭐 거의 반협박성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여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제네릭이라고 봤던 게 대표적으로 컴페어러터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혹은 T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죠? 또 우리 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해시 맵 이런 것들도 할 때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해시 뭐 셋이죠. 셋에서 여기에 또 T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죠? 이게 바로 제네릭 타입이라는 건데요. 얘는 제네릭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하고 얘는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가 뭐냐라는 거죠. 이 T가. 어, 이 T는 의미가 없고요. T 뭐 타입의 약자라고 볼 수도 있고 E가 들어가면 엘러먼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티저가 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유저 디파인 클래스인 멤버, person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1.4, 1.5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일단은 요겁니다. 제네릭을 사용하면 컴파일 시에 강한 타입 체크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거 했잖아요. 컴페어러터. 자, 컴페어러터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 스튜던트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렇게 줬을 때 이 스튜던트를 줬다라는 것은 나는 이 비교자를 사용을 할 때 스튜던트 클래스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여기에는 스튜던트 클래스 빼고는 어떠한 클래스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백타 그렇죠. 백타 해봤다 그죠? 백타
벡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뭐였어요? 프로덕트, 이거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자, 벡터는 뭐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리스트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애들을 여러 개를 하고 배열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았죠. 그죠? 배열 기반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배열보다 훨씬 더 배열을 사용하는데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었다. 그죠? add도 있고 remove도 있고 isEmpty도 있고 뭐 많아가지고 우리가 가져다 쓰는데 아주 좋았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벡터에다가 제네릭 타입을 지정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하죠. 이거 안 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타입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에 보면 add 메서드 있잖아요. 이 add 메서드, 이 add 메서드가 받는 게 전부 다 오브젝트예요. 맞죠? 여기에 전부 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다양성의 일거에서 모든 객체를 다 받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맞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벡터에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인티저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 그리고 멤버 클래스, 그리고 뭐 퍼슨 클래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걸 끄집어 올 때도 get을 이용해서 끄집어 올 때도 역시 return하는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럼 이와 같이 자 어레이 리스트가 벡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티저 객체 자동 박싱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꺼낼 때 오브젝트로 리턴을 하니까 자 인티저 타입으로 이렇게 뭡니까 강제 캐스팅을 해야 되죠. 이게 한두 개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두 개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벡터라든지 해시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상당히 많이 써요. 상당히 많이 쓰다 보니까 수천, 수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면 매번 꺼낼 때마다 강제 타입 캐스팅 해야 되고 형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등등 하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별 필요 없는 코드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죠? 타입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강제로 타입 변환이나 캐스팅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프로그램 기능이 떨어진다. 이게 1차적인 이유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컬렉션 클래스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넣는데요. 예를 들어서 넣을 때 만약에 내가 TV에 대한 뭐 LG전자의 TV다. 그러면 LG TV 32인치 언더바 B에 대한 해당하는 클래스만 여기에 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여기 다 섞여버린다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꺼내올 때마다 필터링을 해서 끄집어내야 되고 그게 32인치인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타입 캐스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업무 처리 속도 그러니까 이거를 집계하고 뭐 평균을 내고 그리고 통계치도 내야 되고 뭐 매출액도 내야 되고 등등 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현업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객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가 들어가 가지고 동일한 이놈이 들어가서 집계도 편리하게 하고 가져올 때도 이렇게 편리하게끔 해줘야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성능이 좋게끔 만들어줘야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겠죠. 하나라도 몇 초라도 아끼게끔 해줘야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줘야 그게 프로그래머의 임무죠. 맞습니까? 자, 그런 이유로 이 제네릭 누구는 혹자는 제네릭스라고도 하고 지네릭스라고도 하고 제네릭이라고도 하고 그런데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중구난방으로 가 있지 않고 하나의 이러한 클래스로 동일한 게 들어가 있다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아울러
이 코드보다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이 코드보다는 자, 처음 지정할 때 나 리스트 여기 어레이 리스트에 무조건 나는 인티저 객체만 넣을 거야 라고 명시화를 딱 시켜버렸죠. 그러면 여기에 100을 넣으면 얘는 에러가 안 뜹니다. 예외가 컴파일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요. 또한 get 해서 제로 인덱스에 들어갈 거니까 제로 인덱스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을 때도 뭐예요?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인티저로 강제 타입 캐스팅하는 코드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러려고 지금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타입 변환이 자주 일어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자, 여기에서 컴파일 시에 강한 타입 체크에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 해서 여기다 인티저 객체를만 넣겠다라고 명시화를 시켰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리스트 애드 해서 스트링 객체가 들어가면 이거는 실행 시에 에러가 나는 게 예외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서 컴파일 예외가 발생이 뜹니다. 아규먼트가 즉 여기 타입이 맞지 않다라고 바로 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행 시에 런타임 시에 에러 예외가 발생하는 것보다 이제 눈에 보이는 컴파일조차도 시켜주지 않는 체크드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게 훨씬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좋은 내용이죠. 맞죠?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제네릭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를. 자, 그래서 제네릭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네릭스를 쓴 자, 도큐먼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도 수월할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가 있었죠? 자바랭 패키지에 보면 자바랭 어디 갔나요? 자바랭 그죠? 자바랭 여기 있네요. 자, 자바랭 패키지에 보면요. 여기에 클래스들 중에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그렇게 없는데요. 요거 컴페어러트하고 컴페어러블을 보죠. 제가 이걸 딱 클릭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 T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자바 유틸 패키지 밑에 있을 거예요. 자바 유틸 패키지 밑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컬렉션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벡터도 보시면 자, 이걸 클릭해 보면 얘도 제네릭 타입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제네릭 타입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방금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extend e wildcard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역시 와일드카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컨슈머, 포이치 이건 나중에 우리가 스트림에서 배울 건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제네릭의 개념 및 선언입니다. 자, 타입을 파라메타로 갖는 클래스 및 인터페이스를 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여기서 한번 봅니다. 자, public 클래스 박스하고 이거는 박스라는 클래스는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죠? 박스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제네릭 타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가 T면 여기에 모든 게 다 T예요. getter, setter도 T고 다 T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설계단이고요. 설계단이고 이것도 역시 설계단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쓸 때 우리가 이제 개발 코드에서는 이렇게 써야겠죠. 자, 박스 해서 여기다가 인티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new 박스. 그러면 여기 박스에는 무조건 뭐만 들어간다? 인티저 클래스의 객체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스트링이 들어온다. 한 스트링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뭐 멤버가 들어간다. 그럼 멤버만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타입을 파라메타화 했다. 매개 변수처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t가 구체적으로 개발 코드에서는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 이 t가 비로소 얘는 인티저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스트링이 되면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선언을 할 때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명 뒤에 이렇게 꺽쇠가 붙어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아니라 꺽쇠입니다. 꺽쇠. 자, 우리 물음표 옆에 보면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 이런 꺽쇠 나오죠. 그죠? 요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꺽쇠 사이에는 타입 파라메타 요거죠. T. 얘가 위치하게 돼요. 근데 이게 T가 돼도 되고요. A가 돼도 되고요. M이 돼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단, 권장사항은 뭐 T나 E나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 닥스처럼 우리도 T나 E를 넣어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타입 파라메타라는 것은 제네릭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요게 설계죠. 그죠? 설계 시에 요 두 개가 설계입니다. 설계 시에 보통 알파벳 한 문자로 표식을 하는데요. 그 후에 이제 개발 코드에서 직접 요렇게 우리가 타입 파라메타의 구체적인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요. T란 아직 타입이 결정이 안 됨을 의미, 설계 단계에서 T를 이용함, 개발 시에는 구체적으로 타입을 이렇게 결정을 지어 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제네릭의 개념과 이렇게 선언, 즉 설계죠. 이해갑니까? 이게 바로 제네릭의 개념 및 설계입니다. 설계하고 이제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거는 인터페이스고 이거는 클래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제네릭의 사용 예가 나오는데요. 제네릭 타입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person 클래스에다가 t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t가 됐어요. 설계단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설계단, 설계. 그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개발단이죠. 개발단. 그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네릭 타입을 사용한 경우, 자, 클래스를 선언할 때 타입 파라메타를 기술하고 컴파일 시에 구체적인 클래스로 변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person하고 스트링 줄 수도 있고, 그래서 hello 하면 되고, 받아낼 때 어차피 스트링으로 리턴할 거니까 굳이 타입 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도 역시 인티저. 그리고 얘는 더블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만 하나 잘 해두시면 이 person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 파라메타 t 타입을 우리가 여러 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저 디파인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또한 뒤에서 배우시게 될 컬렉션에서는 아주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하니까요. 이 제네릭의 이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확실하게 익히셔가지고 뒤에서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개발 시에 구체적 타입을 기술을 하면 설계 단계가 있는 제네릭 타입 T가 구체적인 클래스 타입인 string,
요 스트링이죠. 그죠? 인티저고 더블 형태로 이렇게 사용자 정의 클래스 등으로 컴파일러가 대체시켜 줌으로써 타입 변환이 생략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무조건 요놈만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시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러한 컴파일도 상당히 타입을 강하게 체크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바로 제네릭 타입을 사용할 때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네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요, 제네릭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네릭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타입을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킬 건가 라는 내용을 이번 강좌에서는 조금 살펴봤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는 이게 맞닥뜨릴 때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은 처음 모르는 코드를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싫어요. 인간이. 저도 그랬고요. 다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안 해봐서. 해보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쉽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서는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익혀 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고 또한 한 가지 더 추가드리고 싶다면 즐기셔야 돼요. 안 즐기면 여러분들이 이 직업군이 어렵게 느껴지고 오래 못 가요. 아시겠죠? 제가 개발만 거의 한 30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개발하면서도 짜증 많이 났고 화도 많이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아, 저는 이거 하면서 개발하고 나서 릴리즈하고 배포할 때 되면 참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하나를 해냈다라는 뿌듯한 감.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 거다. 내가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 안 되더라도 처음에 넘어가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느새 손에 익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뭐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는 이 제네릭을 직접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직접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예제를 들고 와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